안녕하십니까, 김영삼 박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흥하는 자리, 망하는 자리를 판별할 수 있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상권 분석 프로세스와 도로 파악 그리고 방위 파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권 분석은 총 10단계 프로세스로 진행합니다. 방위 파악, 상권 범위, 설정,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트래픽 제너레이터는 교통 생성원, 그리고 업종 분포도 조사, 동선 파악, 상권 단절 요인, 상권 수명주기, 상권 유형 파악의 전 과정을 말합니다. 우선 이곳 상공 이동을 확장한 상권의 결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권 유형은 주거지역 76%, 주거상업 10%, 주거공업지역 8%, 공업중심지역 3%, 기타 지역 2%로 구성된 주택가 특성이 강한 상권입니다. 그리고 해당 상권의 동일업종인 아구찜 전문점은 총 4군데 있으며 전체 업종 수 1042개로 음식업이 47%, 소매업이 24%, 서비스업이 20%, 기타 9%로 빅데이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당 상권 내 아구찜 전문 업종은 총 시장 규모는 최근 분석 시점인 2003년 4월 기준으로 1억 200만 원이며 전월 대비 11.2% 감소한 1271만 원인 것으로 나타납니다. 점포당 매출액 규모는 2555만 원이며 전월 대비 318만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상위 20% 평균 매출은 5,624만 원으로 해당 매장은 훨씬 더 높은 매출을 올릴 것으로 짐작합니다. 주거인구는 21,407명으로 10대 미만이 그리고 10대가 16.6%, 20대가 12%, 30대가 12%, 그리고 40대 17%, 50대 17.7%, 60대 이상이 23.2%로 60대 이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인구는 1,914명으로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심타임의 음식점들은 고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곳의 대다수 음식점이 목적형 업종으로 오후 늦게 문을 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권 내 세대수는 7,719세대로 아파트가 6,400여 세대가 있고 이 아파트가 82%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 단지들이 30년 이상 된 오래된 지역으로 20평 이하 규모가 18%, 20평대가 67%로 소형 아파트가 무려 80% 이상 차지할 정도로 매우 많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상권 주민은 성숙기에서 쇠퇴기로 이렇게 넘어간 단계라고 할 수 있고 향후 재개발 상황에 따라 상권 수명 주기에 변화가 생길 수 있으니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매업은 편의점과 슈퍼마켓이 각각 30%로 매우 많고 화장품 판매점은 10%로 아주 적은 비율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업종 구성만 봐도 주택가 특성이 강한 상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곳의 상권은 보통 이상의 품질의 가격이 사거나 양을 많이 주는 제품과 서비스가 고객들에게 큰 사랑을 받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이곳 아구찜 전문점의 경우에는 상권과 업종의 궁합이 맞고 입지와 아이템의 적합도가 뛰어난 매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상권 분석 프로세스 중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 파악과 방위 파악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로 파악과 방위 파악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해당 주소군 상으로 클릭하면 지도상에 L라는 표시가 나타나고 지도의 맨 오른쪽 축소하기를 누른 후 반경제기를 누릅니다. 그리고 해당 매장의 마우스 왼쪽을 누른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여 반경 500m 지점에 도달하면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 됩니다. 이어서 반경 1km 지점에도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원이 그려집니다. 이렇게 반경 500m, 반경 1km를 그려서 1차 상권, 2차 상권으로 상권 범위를 설정합니다. 이어서 상권 범위 안에 형성되어 있는 도로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특히 지도상에 나타난 사거리와 교차로 등을 중심으로 살펴봅니다. 그리고 도로명이 나타날 때까지 지도를 확대합니다. 확대한 화면에서 이곳 지역의 가장 큰 도로부터 찾습니다. 이곳에서는 상공역 사거리와 원적 사거리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 위쪽 부분의 그리뷰를 클릭하면 도로 위에 파란색으로 눕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원적 사거리에 마우스를 클릭하면 바로 실제 이미지가 나타나는데 이곳 상권의 핵점포, 즉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리는 TG, 교통생성원이라는 롯데마트가 나타납니다. 롯데마트를 두고 왕복 6차선이 마장로와 왕복 5차선이 원정로가 교차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상에서 도로 유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 도로 확장 공사 등 현장을 정확하게 위해서는 반드시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오른쪽 상권이 코너에 입지한 안경점도 보이는데, 안경점 앞에는 왕복 6차선 도로의 마장로가 있습니다. 마장로를 따라 쭉 올라가면 해당 아구찜 전문점이 나타납니다. 지도에서 아래를 내려오면 왕복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되는 부곡로를 볼 수 있는데, 여기 마장로와 부곡로가 만나는 상거리 지점에서 부곡로를 따라 계속 올라가면 왕복 6차선 도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곡로를 따라 마장로가 만나는 상거리를 보실 수 있는데, 그리뷰를 끄고 화면을 보면 아구찜 전문점 후면도로 진입하는 왕복 2차선인 마장로 231번 길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화면에서 모자이크 칠한 부분이 보이는데, 이는 공개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이나 공개할 수 있는 시설물 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런 시설물을 확인하려면 현장에 반드시 나가야만 가능합니다. 또한 실물 화면에서 보듯이 왕복 2차선 도로인 마장로 242번 길도 보이는데, 이 도로를 따라 들어가면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골목길이 마장로 252또 마장로를 따라 롯데마트 쪽으로 쭉 올라가면 마장로 264번 길 등도 그리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지도를 활용하여 해당 상권 범위 안의 도로들을 파악하면 됩니다. 이곳의 도로 유형만 살펴봐도 최근의 신도시처럼 도로 형성이 반듯하게 자로지듯이 계획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도로 파악이 중요한 이유는 상권 범위 안의 교통량 흐름과 토지 이용 계획, 그리고 밀집도, 주거 형태 등을 알기 위함입니다. 특히 매장의 위치 설명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위 파악은 지도상의 위쪽은 북쪽이라고 했으니 원적 사거리를 오른쪽 상당 부분은 1사분면, 그리고 그 반대쪽은 2사분면, 아래쪽은 3사분면, 그리고 4사분면으로 구분하고 상권 범위를 설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1차 상권과 2차 상권 안의 도로 유형과 방위에 의한 동서남북이 파악되었다면, 다시 한번 지도를 확대하여 도로 유형을 세세하게 확인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도로 유형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상권 현장에서 나가 발로 직접 걸으며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상권 분석에 대한 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로 유형과 방위가 파악되었다면 전체 상권 범위를 봅니다. 그리고 도로명을 일일이 살펴보면 도로 유형과 도로명 등을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도로 유형과 방위가 파악되었다면 화면을 확대하며 또 확대하여 전체 상권 범위를 봅니다. 그리고 도로명을 일일이 살펴보며 도로 유형과 도로명 등을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아구찜 전문점의 방위에 의한 방향도 확인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방위표의 정동쪽 방향인 정동향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상권 조사하던 20년 전만 해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지도는 꿈도 꾸지 못했고, 오로지 발품을 팔며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상권 지도를 그리며 주거 인구수,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은 등 상권 자료는 해당 공공기관들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수집했던 생각이 납니다. 아구찜 전문지 실제 영상에서 보면 왕복 6차선 도로에 접한 정동향인 것을 알 수 있고, 이면도로의 왕복 2차선 도로인 마장로 231번 길을 쭉 따라 올라가면 점포들의 후면 부분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체 주차 공간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후면 주차 공간을 확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디지털 지도는 상권 분석의 상당한 부분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요즘같이 4차 산업이 발달한 상황에서는 상권 분석도 아주 쉽게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다만 체계적인 상권 분석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상권 분석 전문가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것을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